예, 안녕하세요. 9월 10일 해외 직판 깊이 알기 온라인 강좌 10회차입니다. 오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팔 물건은 다르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물건이 일본에 팔릴 것 같으세요? 혹은 이 물건이 어, 말레이시아에 팔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큰 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전에 가장 큰 원리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죽은 제갈량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수요가 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어, 어,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수요가 없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입맛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팔기 힘들어요. 어, 한국 김치가 유명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일본 낫도 좋아합니다만 여행 갔을 때나 먹지 집에서 별로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김 같은 몇 종류를 일본에 파는 건 되지만 김은 일본에도 이미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요. 음식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런 수요가 없는 아이템.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은 아이템도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도자기 무드 등이나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아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벽걸이 시계 이런 것도 팔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흔해 터져서 수요가 이제 없어요. 그런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무드 등 이런 거는 없다고 아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아주 뚜렷한 상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티콘이 성공했었던 아이템들은 잘 보면 정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던 제품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잘 팔리는 물건들, 일본에 잘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 스티커. 스티커는 누구나 쓰잖아요. 스티커. 그 다음에 실사출력물, 명함, 플라스틱 용기, 원단, 공기간판, 실사출력물 전부 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확실해야죠. 수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티쿤이 직접 운영하던 거예요.
지금은 매각했습니다만 파란색도 티쿤이 운영하는 건데 이건 매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2007년도에 한국 명함을 일본에 팔 때, 우리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는데, 일본의 명함 판매자들은 100매를 2,300엔에 팔았습니다. 그럼 명함이라는 게 브랜드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만 좋으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500매를 100매를 2,300엔에 팔고 티코는 500매를 980엔에 파는데 어떻게 안 팔리냐는 거죠. 그래서 철칙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은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선진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개도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선진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 주문 기반 상품 등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함은 10,000매, 20,000매 주문하지 않잖아요. 100매, 200매 주문합니다. 이렇게 소량 기반 상품들은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상품들, 이런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티쿤이 일본에서 성공한 거는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부직 포백, 공기 간판 등입니다. 근데 우리 전자제품, 그 다음에 펜시용품, 아동용품, 유아용품, 노인용품, 악기, 공구 이런 거를 미국, 일본에 팔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들어갈 경우는 선진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티쿤이 일본에서 성공을 명함, 스티커, 현수막, 인쇄물, 판촉물로 성공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일본에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의 펜시 용품이나 디자인 관련 용품 품질을 무척 따지는 상품은 힘들다고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럼 뭐 용기, 악구, 공구, 주방용품 이런 건 어디로 팔면 좋겠냐? 차라리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데 파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70년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7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한 세대예요. 60년생이니까요. 그 무렵에 한국은 일본보다 확실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을 아껴서 테이프 리코더, 카메라, 그다음에 오디오 기기 이런 거를 일본 걸 사는데 열광했잖아요. 미제하고 일제 사는데 지금 동남아시아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칠레,
남미, 아프리카 이런데 한국 제품이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인쇄물, 판촉물 계열 말고는 일본,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 개발도상국이 포진해 있는 나라로 한국 상품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나라는 젊은이가 넘치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물류, 시설, 인프라가 약해서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더 활발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라오스에 물건 팔 수 있냐 묻는데 라오스 사람들도 다 전자상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티쿤이 사실은 찌질한 상품을 갖고 나간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티쿤이 일본에서 잘 파는 물건들은 스티커, 실사출력물, 명함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만들기를 싫어하는 아이템들이잖아요. 또 주문품이고 이런 건 선진국으로 나가면 되는데 주방용품, 펜시용품, 뭐 이렇게 공구, 악기, 한국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동남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좋은 지형학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가 44억 명입니다. 인도 15억, 중국 15억, 그것만 해도 30억이고요. 필리핀 1억, 베트남 1억,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시아에 1억 넘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그들 나라에 한국 물건을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운 일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일본에 있는 판매자들도 아시아에 잘 못 나갑니다.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 상인들이 아시아를 겨냥해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제 경험으로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팔려요. 아니, 안 팔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살 사람이 있는데 싸고 좋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지. 어떻게 안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된다는 거고요. 선진국으로는 손이 많이 가고 이미 선진국에서 하기 싫어하는 아이템 갖고 가는 게 좋고 개도국은 한국 상품 대부분이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아시아 44억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출하는 방식은 오로지 한 나라의 한 아이템만 가져가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어, 작년에 스티커만 무려 일본에 5억 1천만 엔, 거의 막 56억을 팔았어요. 스티커만요. 근데 이 51억 원어치라는 건 일본 전체 스티커 시장에서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아이템을 갖고도 일본 시장에 1%도 못 들어갔는데 뭐 하려고 또 거기다가 다른 거를 얹어서 팔 거냐는 거예요.
스티커만 집중 공략하는 게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티커를 공략한 다음에 티쿤처럼 다른 나라에는 체인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스티커를 공급하고 파는 사업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티쿤은 일본에 성공한 스티커를 가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먼저 나라를 정하시고 그 나라에 경쟁 능력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조사는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수요가 있냐 없냐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검색했을 때 사이트가 많으면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본에 판매하는 회사들은 시장 조사나 경쟁력 조사를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오로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뭐 별것도 아니지만 요령입니다. 요령이니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곡을 찾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릴까 수요 조사하는 방법. 여러분은 카페에 들어와서 이게 기초 지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 사러 삼성 프라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모델명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선진국으로는 손이 많이 가고 제작하기 힘든 걸 팔 때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좋고 개발도상국 나머지는 대부분의 상품은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조사는 인터넷으로 하시고요. 할 때는 한 나라에만 파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체인을 두세요. 체인.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오늘은 매출이 안 좋아요. 좀 이럴 때 되면 좀 힘 많이 빠져요. 지금 2시 20분에 360만 엔, 이건 4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이 속도면 거의 한 8,500만 원 정도 오늘 매출 그 정도 되는 속도예요.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주중되면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태, 10% 이상 이제 매출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이간 해외 직판 꼭 하셔요.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 날 업그레이드된 스티커점 분양 설명회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설명회 꼭 보시기 바래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시는 나라에서 공급받아서 파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스티커 제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요? 스티커 제품 어떤 거 설명드리는 거죠? 일단은 스티커 제품 인터넷 쇼핑몰, 스티커 쇼핑몰만
개발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분양해줄 스티커 모델점이에요. 이렇게 이 스티커 분양하우스죠. 분양하우스 이거도 직접 만드시면 1억 원, 2억 원 금방 깨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커 점을 분양하는 거예요. 이 스티커 점을. 그리고 일단 사시는 나라에서 이 스티커점을 운영하는 거죠. 이건 공급가예요, 공급가. 근데 조금 아직 발표 안 하는 거는 이거를 다 모아서 가격표를 다시 붙여드릴 거예요. 비교하기 쉽게. 가격표 나오는 게 15일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공급가가 표기된 스티커 하나만 일단 하셔요. 나중에 명함, 현수막 등은 한꺼번에 못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나하나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거기서 이제 사시는 데서 이 마케팅만 하시는 거예요. 보셔요. 사시는 데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고객 응대만 하시면 돼요. 상품 제작 발송은 스티커점 상품은 한국티콘과 협력사가 공급해 드려요. 근데 한국티콘하고 협력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도권은 일단 판매하는 분이 갖고 있는 거고 굳이 뭐 티콘하고 협력사한테 잘해줄 일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스티커의 주 고객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데도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사과에도 어디 영주 사과다 이런 것도 스티커고요. 자동차에서도 아파트 동수 표시하는 것도 스티커고요. 그다음에 간장게장 뚜껑에 닫혀 있는 것도 스티커고요. 스티커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 빵에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말라고 붙이는 것도 스티커고요. 스티커 정말 스티커 없이는 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일본에서 작년에 스티커만 51억을 팔았는데 거기에는 스틸 스티커, 마그네틱 스티커, 디지털 스티커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스티커가 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에서도 잘 팔고 있는 거예요. 스티커의 주 고객은 상인입니다. 상인. 제조 상인. 개인은 안 써요. 개인이 뭐하러 스티커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여간 내가 물건을 팔 때 물건 바깥에 뭔가 이렇게 로고를 붙이는 거. 로고는 전부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스티커를 안 보고 있을 때는 스티커 누가 써 이러는데 스티커 이렇게 머리에 넣고 보면은 세상이 다 스티커만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캐나다에 제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셔요. 근데 농장도 다 스티커 써요. 필리핀도 다 스티커 쓰고요. 스티커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그 식료품에도 다 스티커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스티커죠. 뭐냐면 만약에 뭐 슈퍼마켓에 가격 붙이는 거 이건 좀 다른 형태지만 스티커고요. 스티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한번 스티커 사이트 보실래요? 실내 파는데 이런 것도 다 스티커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것도 다 스티커죠.
이런데 이것도 다 스티커고, 이건 차에 붙이는 건가 봐요. 차에 붙이는 스티커. 이런 게 다 스티커죠. 박스에 붙이는 것도 스티커고요. 뭐 물표도 스티커죠. 일종의 물표도 스티커고. 병에 붙이는 것도 스티커고. 배면 스티커도 있고, 투명 스티커도 있고, 아크릴 스티커도 있고, 하여간 스티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이 그게 강하다는 거죠. 제조라기보다 어쨌든 물류가 돌아다니면 스티커예요. 수입했어요. 수입했는데 우리 회사 전화번호를 적으려면 스티커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티커는 넘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물류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도대체 칠레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근데 왜 치콘 물류비는 그렇게 싼 거야? 방글라데시에도 물류가 되나?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하여간 또 지금 뭐 하여간 캐나다에서도 하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을 해서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